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까요? 퇴직하고 나서 혹은 노후 준비한다고 농지 하나 장만하셨는데 정작 농사는 못 짓고 계신 분. 아니면 주말에 쉬려고 컨테이너 농막 하나 올려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실상 세컨하우스가 돼버린 분. 또는 직접 농사 짓기 어려워서 근처 주민분께 그냥 빌려주고 계신 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헤이, 다들 그렇게 하던데 뭘.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6개월 안에 농지를 팔라는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하늘이 노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사려고 몇 년을 돈 모았는데 그 꿈을 위해서 샀는데 팔아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여기에 전수조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훨씬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타겟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최대한 뺐습니다. 딱 이것만 알려드립니다. 나는 위험한가 아닌가? 위험하다면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이 영상만 보시면 내 농지가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의 농지를 전부 다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농지를 다 뒤집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이건 매년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합니다. 특히 다음 4가지는 거의 항상 조사 대상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농지를 산 경우. 두 번째, 농지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가진 경우. 세 번째, 농막이 설치된 농지. 네 번째,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농사를 정말로 짓고 있는지. 두 번째, 남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는 건 아닌지. 세 번째, 농지를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 3가지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사가 왜 점점 강화될까요? 이건 요즘 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정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개발 가능성을 보고 미리 사두는 경우, 주말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는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정작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농사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부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농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쉬고 텃밭도 가꾸면서 지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 점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흙바닥이 불편해서 자갈을 깔았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어서 일부를 포장했습니다.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를 넣고 물도 필요해서 수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공간은 쉼터가 아니라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조사 대상이 되었고 현장 점검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건 농막이 아니라 주거시설로 판단됐습니다. 결국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충청도에 농지를 가지신 한 분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농지를 빌려줬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처분 의무가 부과됐고 일정 기간 안에 직접 농사를 짓던가 아니면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급하게 매도를 하게 되었고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농지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땅을 살 때는 차차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쁜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됩니다. 잡초만 자라고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농지는 일반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그래서 법도 농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경작 유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텃밭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은 농지를 사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가서 풀만 베고 올라옵니다. 이 경우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추를 몇 줄 심어놓고 잡초도 정리되어 있고 비늘도 씌워져 있고 물 준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건 규모가 작아도 실제 경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시입니다. 과수나무를 심어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건 그냥 방치입니다. 하지만 가지치기 흔적이 있고 비료를 준 흔적이 있다면 이건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농막 사용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잠깐 쉬는 공간으로 쓰자. 그런데 점점 편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바닥이 불편해서 데크를 설치합니다. 비 오면 흙 묻어서 마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합니다. 전기 놓고 수도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침대까지 들여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농막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쉼터 수준으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깐 쉬는 공간, 이 정도입니다. 의자 하나, 간이 테이블, 농기구 몇 개, 이 정도 보관하고 사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 구간입니다. 세 번째, 임대 방식 점검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서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동네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좀 대신 지어주세요. 대신 조금 드릴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좋은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고 빌려주는 구조가 되면 임대 농지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가 조사 한번 나오면 바로 적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경작을 맡기거나 공동 경작 형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맡기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라는 말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농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말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앞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